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최근 2주 동안의 핵 억지 연습에 돌입하자 러시아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북한이 잇따라 핵 위협을 가하고 있어 이제 동시에 두 개의 핵을 마주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스는 국제문제 전문가의 북한 핵을 인정하자라는 기고문을 실었는데 이 기고문 댓글에서 북한의 핵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가 핵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8개월째 접어들면서 장기화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핵 위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무기 제공해주고 있고 또 각종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 국가들 도움으로 러시아 상대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핵무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서방에 경고하고 있고, 그러자 나토가 2주간 핵 억지 연습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지금 예고했고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도 나토가 2주간 핵 연습을 한다면 우리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을 한다면서 맞불을 놓고 있어서 갈수록 지금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나토가 예고한 핵 억지 연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나토가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14일 날 홈페이지에 스테드페스트 눈을 1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30일, 일요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드페스트 눈은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서 진행하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연례 연합훈련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벨기에 주관으로 열리고요. 총 14개에 달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모두 60여 개의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고 특히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B-52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대표적인 핵 전략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력이 있죠. ICBM, SSBN 그리고 B-52 세 가지입니다. ICBM은 지상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SSBN은 잠수함, 물속에서 전략 핵 잠수함, 물속에서 쏘아 올리는 핵미사일이고 B-52는 이제 공중에서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핵미사일이 될 텐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핵 공격이 가능한 게 공통점입니다. B-52는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핵 공격입니다. 이 나토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대의 B-52가 참가한다. 노스다코타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B-52가 날아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B-52를 통해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또 어떻게 맞불을 놓는다는 겁니까? 예, 러시아 국방부는 그래서 그 지난 13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야스 ICBM을 포함하는 병력 3,000명과 차량 300여 대를 투입하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가 훈련에 돌입한다는 게 확정되니까 한 발 먼저 이제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이 야스 ICBM이라는 건 최대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말 그대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핵탄두를 장착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를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이 야스 ICBM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도립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두를 하나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4가지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탄두를 탑재해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체는 하나지만 그 ICBM 위에 4가지 각자 흩어져 나갈 수 있는 4개의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약에 발사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야스 ICBM은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2배에서 20배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규모 핵전쟁 훈련 그롬도 곧 개최할 예정인데요. 매년 10월 말이면 전략 자산을 다수를 동원한 그롬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 10월 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또 그럼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 나토와 러시아에는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나토가 핵 억지 연습을 한다고 했고, 네. 또 러시아는 해마다 10월 말이면 하던 훈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둘 다 늘 하던 훈련인데 맞아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항상 하던 훈련인데 네. 예, 이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하는데 사실 군사에서는 훈련이라는 게요. 네. 무슨 스포츠팀 훈련하는 게 아니라서 군사에서 훈련은 사실은 실전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하. 상대 국가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훈련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하다가 바로 그냥 공격 명령 내려지면 바로 네.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에서는 훈련은 사실 공격에 준하는. 그래서 상대가 훈련한다고 그러면 항상 긴장 태세에 들어가고요. 아하.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한미 연합 훈련 한다고 그럴 때 항상 북한이 난리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저러다가 갑자기 정말 한국과 미국이 아하. 훈련이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는 위협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우리가 볼 때는 한미 연합 훈련하다가 늘 무슨 하는 북한을 건데. 쳐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네.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난리치는 건데 그래서 군사에서는 이 훈련한다고 할 때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지금 러시아와 서방 국가 관계가 최악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훈련이지만 연례 행사로 하는 훈련이지만 나토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훈련으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B-52가 출격해가지고 훈련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러시아를 향해서 엄포를 놓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B-52가 날라왔으니까 너희들이 경거망동하면 여차하면 너희들 큰일 날 수 있어.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B-52가 지금 노스다코타에서 출격해서 유럽까지 날라와.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만. 큰일 나겠네. 그래서 러시아도 야스 ICBM이라는 미국이 두려워하는 이 ICBM 갖고 지금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마 이 정도라고 그러면 긴장감은 굉장히 고조되지만 함부로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쪽이 공격하면 다른 쪽도 자동적으로 공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뭐 감당하기 어려운 대재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세계에서 뭐 압도적인 군사 초강대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좀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심상치 않아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8개월째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쯤에서 불명예스럽지만 그냥 물러나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야 너희도 이쯤에서 그냥 끝내라고 하기도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끝낼 마음이 없는데 미국이 강제로 끝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러시아가 망신을 당하고 지는 것 같이 화해를 하느니 차라리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북한은 최근 뭐 거의 매일같이 지금 네.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뭐 쏘아 올리고 발사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양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 두 개 핵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무리가 있죠. 미국이 네. 뭐 군사력에서는 압도적인 1위의 초강대국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도 아마 미국을 상대로 해서 힘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데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현실에서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하고 있고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근데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은 연일 도발을 하고 있고 이러면 미국이 자기들의 전력을 두 개로 나눠서 반은 뭐 유럽에 보내고 반은 북한에 보낸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좀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전력을 지금 러시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이번에도 뭐 당장 나토 훈련에 B-52를 여러 대를 지금 노스다코타에서 출격해서 유럽까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뭐 얼마 전에 아마겟돈 발언까지 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도 러시아의 위협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이 푸틴 대통령 비난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요즘 거의 매일같이 도발하는데도 미국이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뭐 미사일을 쏘건 뭐 포사격을 하건 뭐 상관없이 거의 뭐 원론적인 언급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본적인 규탄 정도는 하지만 그러면서 항상 끝에 뭐라 그럽니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대화하자.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면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은 아주 북한에 대해서 유연한 모습입니다. 역시 두 개의 전선을 만들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어도 일단 모든 전력을 지금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에는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봐도 북한은 위험한 거지 북한이 저기서 진짜로 무슨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지금 러시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에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그러나 북한이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무시해도 될까 싶은 그러니까요. 걱정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흥미로운 그런 그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러시아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느라고 북한을 좀 버려두고 있는 상태인데 뉴욕타임즈의 그 제프리 루이스라는 제임스 마틴 센터의 핵 비확산 전문가가 기고문을 올렸는데 이걸 보면 미국이 요즘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미국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가능한데 뭐라 그러냐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It's time to accept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다.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 기고문에 올라온 글입니다. 너무나 명쾌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미국의 생각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이 교수는 무슨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미국의 그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이 사실 뭐 어제 오늘 핵을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진행해 온 게 지금 결실을 맺은 건데 미국의 북핵 문제 풀기 위한 30년 노력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력이 뭐가 문제였던 간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수 얘기. 그리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게 뭐 기정사실이 된 이 시점에서 한반도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 교수의 주장이고요.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1998년 1년 동안 수차례 핵실험할 때도 모른 척 눈 감아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눈 감아준 대신에 미국은 인도와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다르게 취급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핵보유국 외에 뒤에 이제 핵을 만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을 다르게 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미국은 할 만큼 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게 북한 보고 핵무기를 다 뭐 폐기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걸 북한이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연한 태도로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다. 미국이 진심으로 대화하자고 한다면 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게 이
제프리 루이스 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 그 기고문에 대해서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댓글이 있었어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 독자들 글 올라온 IP 주소를 보면 다 미국 내에서 올라온 댓글들이었는데 몇몇 사람들 JK라는 아이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예전에 악의 축이라고 네, 규정했다. 그랬었죠. 예, 기억나죠? 그 결과 때문에 이런 결국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세 국가를 악의 축 규정하고 이라크를 침공해서 거의 멸망시켜 버렸죠. 거의 멸망 수준으로 나라는 물론 존재하지만 거의 그 정부를 멸망시켰고 남은 나머지 두 국가 이란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핵무기 개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상대 국가를 위협해서 결국 그 국가들은 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고요. LA에서 글을 올린 필이라는 사람 조지 W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언급하면서 악의 축 발언 이후 세 개 나라 중에 이란, 이라크, 북한 중에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이라크가 미국 침공에서 무너졌고 이란과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고 이란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한 보고 핵을 폐기하라는 이런 요구하는 건 이제는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요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크 맥킨타이어라는 역시 LA에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지못해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이 이런데 이걸 계속 도외시하면 해결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좋아서 북한 핵을 인정해야 하자는 게 아니다. 북한이 싫든 좋든 이미 북한은 세계 핵클럽 국가의 회원이다.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협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뉴욕타임즈가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실는 거 보면 미국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는가. 북한의 핵을 이제는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해결책을 강구하자. 이런 생각이 지금 미국 어떤 주류들의 생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